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환경기능사 첫 시간인데요.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환경기능사 개요를 한번 보시면은 인구의 증가, 날이 갈수록 환경이 오염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러한 전문적인 인력을 양성을 해서 환경 전문가로 배출하겠다. 이러한 내용이 있고요. 자, 예전에는 이제 오물 처리사, 하수 처리 기능사 하다가 94년도에 환경기능사에서 이름이 한번 여기에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 환경기능사라는 이름으로 자격 시험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환경적인 부분, 그러니까 배출시설의 방지설이라든지 관리를 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직무를 수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수처리장, 폐수처리장, 소각장, 매립장 이런 쪽으로도 많이 일이 있고요. 그 외에도 측정이라든지 분석이라든지 그리고 영향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 쪽에 다양한 직무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시험은 이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라고 요 기관에서 시험을 이제 주관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접수라든지 안내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기 보시면은 큐넷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Q 하고 net or.kr이죠. 우리가 그냥 이렇게 큐넷이라고 녹색 검색창에 검색하시면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큐넷 잘 보시면은 검색하시면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진로 및 전망해서 나와 있는데, 분유 처리장, 하수 처리장, 이런, 업체에서 환경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걸 갖다 이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그동안의 어떤, 지금, 좀 추세를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이제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전문 기관에서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시험은 지금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4번 응시를 할 수 있어요. 1, 2, 3, 4회 이렇게 있는데, 기능사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시험을 회차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시면은 접수 기간, 필기 시험, 그다음에 실기 접수, 실기 시험 이렇게 나와 있죠. 뭐냐면 일자는 이제 매년 바뀌어요, 조금씩. 자, 접수는 인터넷으로 3일 동안 14일부터 17일까지 예를 들면 한다라고 한다면 접수를 해요. 그 다음에 시험을 9일에서 15일까지 본대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하루에 보는 게 아니라 필기 시험이 CBT라고 해서 컴퓨터로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운전면허 시험처럼 된 거예요. 가서 시험을 보고 합격 불합격 그 자리에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한 회차의 접수를 한 번밖에 못해요. 나 9일날 떨어졌으니까 10일날 다시 시험 봐야지,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분산이 되어 있고요. 물론 이 안에서도 이 같은 회차지만 시험 문제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이제 이 안에서 이루어지겠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CBT로 되고, 이 시험을 이제 마치고 나면은 사실은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감은 있는데,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이제 확실한 그런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를 보고 실기 원서 접수를 하는 거예요. 자, 실기는 어떤 게 있냐면 이 실험을 해요. DO라고 해서 용존산소를 적정에 의한 방법으로, 윙클러 아지드 나트륨 범법이라고 하는데, 그 시험 방법으로 분석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구술, 면접 이런 게 있습니다.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장치의 구성, 그래서 대기실 실시 장치를 구성하는 이렇게 3가지 시험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 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게 바로 적정법에 의한 용존산소 분석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은 구슬이랑 장치 구성 좀 못했어요. 나 잘 헷갈렸어. 하지만 적정을 굉장히 잘했어요. 실험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러면은 합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험을 망쳤는데 다른 거 잘했어요. 그러면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그만큼 이제 비중이 적정법, 윙클러 아지드 나트륨 범법에 좀 많이 치중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거 같은 경우는 실험을 하기 때문에 장소를 잘 선택을 하셔야 되고, 그 장소가 우리 집 근처면 좋은데 좀 멀다,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장의 확보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실기 시험이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고, 지금은 실기가 점점
필기 시험으로 대체되고 있는 그런 경향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작업형이라고 해서 이 실기시험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고 그냥 필답형 시험으로 바뀌는 경우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2020년 현재에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보면은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타나는 그런 날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원서 접수는 뭐 이렇게 시간이랑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수료에서 뭐 필기와 실기 이렇게 돈을 내야지 접수가 되거든요. 간혹 가다가 접수했는데 결제를 안 하신 분들 계세요. 결제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렇게 접수가 완료가 되는 거고, 그때 비로소 이제 수험표를 출력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자격 자체가 뭐 특별히 뭐 학력을 요구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돈만 잘 내면은 시험의 응시는 가능합니다. 다음 출제 경향인데요. 이건 제가 한번 좀 작성을 해봤어요. 크게 6가지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 기능사는 수질, 대기, 폐기물, 소음, 진동 분야를 중심으로 60문제가 나옵니다. 60문제. 비중이 사실은 뭐 수질이 제일 이제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음 진동이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 CBT로 시험이 진행이 되고 있죠. CBT라는 건 컴퓨터로. 그래서 이거를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좀 연세가 있거나 또 처음이신 분들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큐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이 CBT를 연습해 볼 수 있어요. 요거 한번 해보시고 시험 보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인 어떤 기출의 어떤 트렌드를 봤을 때 우리가 수질 환경 분야에서 한 40% 정도, 대기 환경 30, 폐기물 20, 소음 진동 10%인데, 그러니까 여기가 한 5문제 정도를 보통 봅니다. 뭐 4에서 6 사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수질 환경이 제일 많은 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질의 슬러지나 뭐 이런 처리, 분뇨 이런 것들과 대기의 연소, 뭐 연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소각로 이런 것들이 결국은 폐기물에서의 내용이랑 또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 대기를 잘 공부하시면은 폐기물은 쉽게 공부할 수 있고요. 얘는 그냥 기출된 문제 정도만 풀고 들어가시면은 우리가 합격 커트라인인 60점 이상 득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전략을 잘 세우는 게 필요해요. 뭐 시험 문제 잘 나오지도 않는 거 얘랑 열심히 공부해봤자 안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론과 계산으로 좀 나눌 수 있는데 한 6대4 정도 봅니다. 그래서 출제가 좀 되고 있고, 하지만 이거는 그냥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뭐 5대5일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론 문제와 계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접근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초등, 중등, 고등 지나면서 학교를 지나면서 수학 왜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직장 생활 하거나 좀 나와가지고 그걸 멀리 하게 되면은 다시 보려고 하면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조금 계산 문제 때문에 떨어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저는 이 계산 문제를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쉽고 이해가 좀 빨리 갈 수 있도록, 좀 길더라도, 그러니까 풀이가 좀 길더라도 그거에 대한 내용을 좀 이렇게 담으려고 했어요, 이 책에서. 그래서 이 계산 문제를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도와드리고 싶어서 풀이에 그런 내용을 좀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론 같은 경우는 사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뭐 달달달 외우면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유형이 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암기를 제대로 잘 하려면 우리가 이해를 통해서 암기하는 순서로 가는 게 맞죠. 그래서 이 기본적인 개념을 잘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좀 디테일한 것들은 암기해 가면서 공부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계산 문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하는 그 계산기로는 안 돼요. 공학용 계산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 공학용 계산기. 그래서 뭐 카시오나 유니온 이런 걸로 보통 많이 구입을 하시는데, 이게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비싼 계산기는 못 들고 들어가요. 무슨 말이냐면 뭐 SD 카드 같은 게 있어가지고 딱 거기에 막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을 이제 저장할 수 있다거나 이런 한 9만원, 10만원 이런 계산기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한 15,000원에서 한 25,000원 사이, 요 정도의 금액대면은 대부분 다 갖고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산기에도 종류에 제한이 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그 금액대의 계산기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기능사 시험 자체가 이제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가 되다 보니까 이 교재를 통해서 잘 공부하신다면 60점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 이론과 이제 기출문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론과 거기에 대한 핵심 문제, 그리고 기출문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 사실은 많이 반복해서 공부하실수록 이제 좀 유리하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학습 효과를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 교재도 그거에 맞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부를 할 때 우리가 노트라는 게 있어야 돼요. 사실 책은 제가 정리한 거잖아요. 근데 노트는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다가 이제 내가 모르는 거, 내가 헷갈리는 거는 따로 작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기출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은 얼른 찾아볼 수 있어요. 제가 정리한 책이기 때문에 이게 어디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이거 어디서 봤는데 그 내용이 몇 페이지에 있더라, 이거 페이지 찾다가 시간이 다 흘러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본인이 작성한 그 노트에서 내가 몰랐던 거, 몰랐었던 거, 틀렸던 거를 따로 정리해 두신다면은 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내용이 나왔을 때 더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모르겠다 라고 한다면 한 딱 30분만 고민하세요. 더 고민할 필요는 사실은 없어요. 이 시험을 준비할 때. 왜 그러냐? 물론 이 학문의 어떤 깊이, 환경공학 얼마나 광범위한지 모릅니다. 이걸 정말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할 때는 하루든 이틀이든 집중해서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야 돼요. 사실 저도 공부할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은 차라리 다른 걸 하나라도 더 공부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어떤 의미인지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학문을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될 때는 하루든 이틀이든 내가 그걸 알 때까지 공부해야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이 시험을 준비할 때는 최단 기간에 빨리 합격해줘야 돼요. 그러려면은 그렇게 깊이 있게 하는 시간마저도 줄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30분이라는 시간을 말씀드린 겁니다. 딱 30분 정도만 고민을 하시고, 그래도 나는 좀 잘 이해가 안 가네. 그럼 바로 저에게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겁니다. 그게 조금 더 효과적이에요. 더 여러분들이 공부하기에도 그렇고, 30분 정도 고민했으면은 1년 정도까지는 내가 예전에 이런 고민 30분 동안 했었지 기억이 납니다. 그 부분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출제 기준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지금 2017년부터 20년까지인데 그동안 이 범위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이게 대기 오염, 유해가스 집진 연소를 기준으로 해서 이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폐수처리, 이거 수질 분야죠. 요게 이제 제일 많이 나온다라고 했었던 물의 특성과 오염원, 물리적인 처리, 화학적 처리, 생물학적 처리, 주로 이제 어떤 개론적인 부분에 많이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이 위주로 좀 나옵니다. 그래서 그만큼의 또 그런 비율을 고려해서 책에 또 담여져 있겠죠. 그리고 보시면은 폐기물 발생, 중간 처분, 최종 처분해서 폐기물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중간 처분, 압축, 파쇄, 선별 이런 내용이 있고요. 소각 있고, 그 다음에 최종 처분은 이제 매립이죠. 자, 그 다음에 소음 진동 방지해서 소음 진동의 발생 및 전파, 소음 방지 관리, 진동 방지인데, 사실 이 파트는 내용을 공부한다기보다는 문제를 그냥 계속 풀시면서 정리를 하시는 거를 조금 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기 내용인데요. 실기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실기 시험에 대한 출제 기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DO 적정법과 자, 그 다음에 흡수액, 그 다음에 대기 시료 장치, 구성, 요 세 가지로 시험을 봅니다. 물론 이제 이 내용이 그대로 뒤에 있고, 여기서 얘기하는 이런 내용들도 이제
출제 기준에 있지만 주로 이 세 가지를 잘 할 수 있는가.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 그랬어요? DO 적정 실험을 잘 할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60점 이상 다 맞아야지 합격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위에서 필기도 60점 이상 득해야 합격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검정평가형 자격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시험을 봐서 내가 자격증을 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즘 또 새로 나오는 게 이제 과정평가형이라고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객관식에서 선택해가지고 시험 봐가지고 합격하는 거, 2시간 정도 한다, 60점 이상 이건데, 과정평가형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학교처럼 어떤 교육과정을 이수하면은 이에 해당하는 자격을 동일한 어떤 그 자격을 부여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NCS라고 해서 이게 새로 이제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조금 이 활성화가 되어 있다거나 이렇게는 좀 보기가 어렵죠. 아무래도. 그래서 여기는 이런 게 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 구성을 한번 잠깐 볼게요. 이 교재 구성 목차 부분인데, 처음에 환경기능사 기초,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베이스 하에서 이 자격시험을 준비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고민을 해봤어요. 기초 단위, 수학, 화학 이 세 가지를 꼽아봤습니다. 굉장히 좀 수학, 화학 내가 제일 어려워하는 건데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거, 초, 중, 고로 치면은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사이 정도 되는 그런 레벨이에요. 특히 화학이 제일 그렇고요.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중3, 고1 마찬가지인데, 가장 어려운 게 지수, 로그, 1차 방정식 이 정도만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수학 정도도 그렇게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단위는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위 있죠. 킬로그램, 리터, 세제곱미터, 미터, 그다음에 센티미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온도에 대한 단위. 그게 좀 이렇게 복잡하게 몇 개가 섞여가지고 속도, 중력 가속도, 점도 이런 단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먼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먼저 공부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대기 파트인데, 자, 먼저 대기 오염의 현상, 그러니까 어떤 이 대륙권, 성층권에 대한 어떤 기상적인 것과 대기 오염 물질과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특성들, 정의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그 중에서 가스상의 물질, 이산화탄소라든지 이런 것들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 다음에 입자상의 물질, 먼지 이런 것들이죠. 이런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 다음에 연소와 관련된 거, 태울 건데 얼마만큼의 공기가 필요한지, 또는 얼마만큼의 배출가스가 나오는지, 그리고 연료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챕터별로 거기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내용과 문제, 내용 문제, 내용 문제, 내용 문제 이렇게 반복해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내용 보고 이론 보고 문제 풀고 이론 보고 문제 풀고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머릿속에 정리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수질 부분도 마찬가지야. 폐수 처리, 물의 특성 및 오염은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처리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물을 처리합니다. 폐수를 처리합니다. 그래서 오염의 수질 오염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수질 오염 물질에는 어떤 것들, 수질 환경은 어떤지, 물에 대한 특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거기서 공부를 하고 문제 풀고 다시 그 오염 물질들 중에서 내가 물리적인 방법, 가라앉힌다거나 띄운다거나 이거죠. 이거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응집제를 집어넣는다거나 해서 소독을 한다거나 하는 화학적인 처리, 그다음에 미생물을 이용한 생물학적 처리, 마찬가지로 이론 문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폐기물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 폐기물의 발생, 수거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폐기물의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있고요. 중간 처분, 선별, 파쇄, 압축 이런 내용, 그 다음에 최종 처분, 여기 소각도 있고요. 최종 처분은 매립 주로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론 문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의 폐기물 중에 소각과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슬러지, 분뇨 처리와 관련된 내용은 여기에 폐수 처리에 들어있는 슬러지 분뇨 처리와 그 다음에 대기에 들어있었던 연소와 관련된 내용과 겹칩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대기와 수질을 잘 공부를 하시면은
이 폐기물은 쉽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부터 하지 마시고 순서대로 뭐 수질이나 대기를 먼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폐기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동 방지인데요. 여기는 내용이 굉장히 압축해놨어요. 그래서 5문제를 다 맞추겠다라고 하면 사실 조금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한 2-3문제 정도 맞추겠다 공략을 하시고 여기 내용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굉장히 비중이 작아요. 소음 진동이.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셔도 여기는 좋을 것 같아요. 이건 하나의 어떤 전략적인 그런 방법이니까 이걸 뭐 나쁘다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럴 거면 이제 좀 대학이라든지 뭐 대학원이라든지 이런 데선 그렇게 공부해야 되겠지만 환경기능사를 단기간에 합격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여기 부분은 그만큼 좀 시간을 줄여서 핵심적인 내용, 핵심적인 문제만 반복해서 공부하시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기인데 실기는 사실은 이건 나중 일이죠. 필기를 합격해야지만 실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필기를 다 끝내신 다음에 합격하신 다음에 이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DO 적정 분석, 그래서 윙클러 아지도 나트륨 변법에 대한 설명. 자, 제가 이제 오프라인 수업을 많이 환경기능사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 다양한 뭐 또 변수들을 한 번씩 다 실험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많이 넣으면 결과값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걸 조금 더 덜 넣었는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 실수를 했는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내용을 조금 책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같이 보면서 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대기 시료 채취 구성은 단순하게 딱딱딱딱 구성 그만 바짝 위에서 들어가면은 다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어렵지는 않은, 실기가 그렇게 어렵다 이렇게는 사실은 볼 수는 없고요. 합격률도 실기가 굉장히 높아요. 물론 필기 합격률에 비해서 높은 건데 필기에서 한번 걸러졌고 또 실기가 그만큼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인데 1회부터 20회까지 20개를 넣었어요. 물론 이제 지금 1회부터 20회까지 20번의 어떤 그 문제를 60문제씩 20이죠 넣어놨는데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많이 풀어보면 풀어볼수록 점수는 올라갑니다. 기출문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뭐 한 10개만 돌려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20개를 한 2-3번씩은 계속 반복해서 푼다. 시간이 좀 남았네? 그러면 더 푼다. 이런 생각으로 반복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한 5회차만 풀게. 아니면 6회차만 풀게. 이렇게는 하지 마시고요. 가능하면 많이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시간이 굉장히 빨리 끝나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렇기 때문에 눈에 익히시고 그 다음에 해설을 잘 보시고 그다음에 혼자도 한번 풀어보시고. 하지만 이거부터 하냐? 그건 아니고요. 이 앞에 이론 내용에서부터 쭉 순서에 맞게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환경기능사 온라인 강의를 이제 무료로 100% 무료로 이렇게 사람이 서서 전자칠판 앞에서 수업을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됐어요. 뭐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합격을 제일 먼저 생각을 하고 책을 쓰고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잘 따라와 주신다면 모두가 더 많은 분들이 합격을 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노트, 계산기, 책, 그리고 영상 이렇게가 여러분들의 어떤 앞날의 희망이 됐으면 좋겠어요. 꼭 자격증 합격하셔서 좋은 날들이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